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1.24% 빠져서 25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의외로 많이 빠졌네요.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좋았는데 참 국내 증시 어렵다고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이 6천억을 넘게 팔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니까 지수가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제 3,500억 정도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 산 거보다 훨씬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2,500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꽤 좋았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지금 S&P가 자꾸만 오류가 나는데 S&P도 올랐거든요. S&P가 0.6% 정도 이렇게 올랐고 다우는 0.3%, 나스닥이 1.2% 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꽤 올랐죠. 1%가 넘게 이렇게 올랐으니까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지금 AI 투자, 또 이제 AI입니다. 결국에는 작년에도 AI가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고 봤는데 지금 올해도 또 AI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 미국과 일본의 약간 AI 동맹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라클과 그리고 일본의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샘 울트먼 오픈 AI 이렇게 이제 3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스타게이트라는 이제 AI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장도 거의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트럼프 임기 내인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AI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기대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 사실 그 AI 관련돼서 이런 IT, 이런 빅테크 쪽이 이제 크게 올랐고요. 다른 섹터들은 좀 빠졌거든요. 다른 섹터들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빠진 쪽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워낙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이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살짝이긴 한데, S&P가 이제 기존에 사상 최고가가 6,099였던 것 같거든요. 아주 약간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6,100대를 장중에 기록을 했고요. S&P 보시면 한 5,700, 7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한 5% 넘게, 한 5.5%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다시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는 조정 나오면 이렇게 되면 진짜 매수 기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도 이렇게 5%가 넘게 빠지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와 정말 많이 안 빠지네요. 지금 이렇게 S&P가 쭉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또 이때도 보면 조정이 꽤 컸는데 이번 조정은 과거에 이렇게 비해서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S&P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AI 쪽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다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4.4%가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 그리고 오라클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제 투자 이제 주체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도 거의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회사다 보니까 어제 일본 증시에서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한 10%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다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이제 소프트뱅크 자회사가 있어요. ARM 홀딩스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ARM 같은 경우도 16%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AI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뭐 AI 주식 말고는 네, 넷플릭스가 또 많이 올랐어요. 넷플릭스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실 실적의 어떤 매출 이익보다 이제 가입자 수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입자 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네, 상당히 이제 큰 기업이 됐는데 참 이렇게 쉽게 10%씩 오르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넷플릭스도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삼성전자의 1.5배 정도 되는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섹터들은 좀 약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2%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술주들 중에서는 네, 테슬라가 거의 좀 유일하게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홈디포가 2% 하락,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1.7%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섹터들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우는 뭐 0.3% 오르는데 이렇게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 글로벌 증시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또 어느새 유럽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를 위주로 보고는 있는데, 네, 또 알게 모르게 지금 유럽 유로스톡스 50, 네, 유럽 이제 범유럽 이제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상 최고치는 아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이긴 한데. 이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사상 최고치예요. 그래서 2000년이면 이제 25년 전인데 그때 이제 거의 한 5,900 이렇게 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건 아닌데 어쨌든 최근 뭐 10년 내로는 지금 최고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각국들 보시면 네, 영국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도 사상 최고치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독일 경제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가 지수를 보면 뭐 상당히 양호합니다. 거의 뭐 미국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독일 증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만 증시를 봐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는 못했는데 여전히 지금 좋은 가격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계속 좀 대만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대만 증시도 좀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가 좋아가지고 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사실은 국내 증시가 안 좋아가지고 네, 되게 좀 작년에 이제 힘들었었는데 지금 올해 좀 좋아지나 했더니만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빠지면서 네, 약간 또 불안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기에는 네, 여전히 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뭔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계속 외국인도 지금 보면 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랬고요. 지금 1개월을 보시면 네, 결국에는 외국인 지금 한 달을 봐도 사지는 않았어요. 네, 약간 지금 매도로 이렇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증시가 뭐 외국인이 이렇게 파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좀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 조선주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6% 하락을 했습니다. 하나오션도 2.6% 하락을 하면서 조선주가 뭐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역시 이렇게 또 너무 올라오면 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추세를 꺾을 정도로 이렇게 하락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은 조선주가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게 맞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매출 이익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좀 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반도체가 좀 하락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미국 AI의 이런 지금, 수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하이닉스가 2.6% 빠졌는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도, 실적 보시면, 네, 영업이익이 8조 800억대 나오면서 뭐 거의 컨센서스대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원래 컨센서스 자체가 8조 초반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려면 뭐 진짜 뭐 8조 뭐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8조 나온 것도 상당히 잘 나오긴 한 건데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징이 그렇죠.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이 선반영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떻게 보면 이제 미리 올랐다고 봐야겠죠. 미리 오른 거가 오늘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참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그날 그렇게 딱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제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랬죠. 잘 나오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참 그런 모습이 없어요. 보면 네. 그래서 참 한국 증시가 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하이닉스 실적 영업이익 8조라는 거는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6조 5천억대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하이닉스가 국내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위가 됐다는 거는 뭐 언젠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으로 제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번 한 번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1년이고 2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보다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하면 네,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도 1% 하락을 했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KB금융이 0.89% 하락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뭐 조선주가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뭐 2차전지 쪽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래도 조금 좋은 쪽을 보면, 네, 그래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4%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나 이런 지금 성장이 잘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런 것들이 좀 탄탄해가지고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 뭐 가격 부담은 항상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상 보면 이런 PER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이라서 지금도 뭐 71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과거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계속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래 이제 PER로 보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네 어쨌든 좀 상당히 비싼 주식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우리 증시가 많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 증시 그리고 오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세계 증시가 다 뭐 사상 최고가 이렇게 근처 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거의 지금 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자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어가지고 참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느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투자자들도 다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로 지금 다 떠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이렇게 죽은 채로 놔두면 결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이제 위기가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법 개정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계속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